자, 오늘은 처음부터 이제 문법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포함해서 모든 규칙들 전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문이나 음절의 유형, 그리고 정의까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거든요. 원래 하나인데 보통 자음분단수하고 연관돼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정의를 먼저 얘기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정의는 바로 뭐냐? 음절 종성에서는 하나의 소리만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의예요. 이거를 소리라고 보통 하는 게 맞거든요. 소리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의 자음만이 온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정확히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옷이라고 해볼게요. 옷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얘는 표기라고 얘기를 꺼냈죠. 얘는 표기예요. 표기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얘를 소리를 내면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디귿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옷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가 무엇으로 변하게 되나요? 시옷이 디귿으로 변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음절의 끝에 올 수 있는 7개의 소리 중에 하나로, 즉 대표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이걸 우리는 대표음이다 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대표음이라고. 자,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 총 몇 개가 있느냐? 원래 바뀌는 건 3개예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소리들 다 합치면 7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종성에서 날 수 있는 소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바로 몇 개냐? 7대표음이다 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7개의 대표음이다 라고 얘기를 꺼내요. 그 7개의 대표음은 뭐가 되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이음 이렇게 들어갑니다. 7개예요. 외우는 법도 설명했죠. 가, 느, 다, 란, 물, 방, 울 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7개로 종성에서는 모든 소리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소리가 변하는 애들은 3종류밖에 없어요. 실제로 변하는 애들은 3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크라고 하는 애는 실제 소리를 내면 기역으로 소리 나게 돼 있어요. 크라고 하게 소리가 나게 돼 있고, 쌍기역 같은 경우도 크라고 하는 기역으로 소리 나게 돼 있어요. 대표음으로. 이게 대표음이에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디귿으로 소리 나는 건 되게 많습니다. 시옷도 있고요. 쌍시옷도 있고요. 지읒도 있고요. 치읒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티읒도 있고요. 그 다음 히읗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모두 다 디귿으로 대표되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대표음. 그 다음에 피읍 같은 경우도 실제로 비읍으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음이라고 얘기를 꺼낼 수가 있지요. 대표음. 예시들을 한 가지씩만 들어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나뭇잎 할 때 그 입이에요. 소리를 내게 되면 피읍이 뭘로 변하죠? 비읍으로 변하죠. 입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피읍에서 비읍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걸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해볼까요? 티읕 해볼까요? 같다 라고 해볼까요? 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소리를 내면 가 해놓고 티읕이 디귿으로 변합니다. 디귿으로 변하고 뒤에는 따가 되죠. 요건 나중에 현상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딱 이렇게 바뀌죠. 그렇게 되면 다시 티읕이 디귿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대표음이다 라고 소리를 내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면 창문을 닫다라고 할 때 쌍기역이죠. 그런데 소리를 내게 되면 닭하고 받침이 기역으로 대표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뒤에는 따로 소리가 나지만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7개의 소리들로 나는 걸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기치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건 실제로 변하는 애들은 총 3종류밖에 없죠. 기역, 디귿, 비읍. 이 3개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소리가 그대로 납니다. 물은 물로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빵이라고 하면 빵이라고 소리가 나니까 자기의 소리를 그대로 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하는 요 3개들만을 가지고 와서 다르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기역, 디귿, 비읍에서만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다른 말로 얘기를 꺼내면 오케이, 평파열음화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했었죠. 평파열음화. 왜냐? 기역하고 디귿하고 비읍은 예사소리죠. 예사소리. 예사소리인데 예사소리를 다른 말로 평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플러스 비읍, 디귿, 기역을 파열음이라고 부르잖아요. 파열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평파열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평파열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평파열음하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보통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기치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음절의 끝소리기치기는 꽤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자음분단순화나 아니면 연음 현상하고도 동일하게 유사성을 가지면서 이어지게 되니까 한 번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기치기과 관련해서 두 번째 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바로 뭐냐? 자음분단순화예요. 자음분단순화. 두 번째는 자음분 단순화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분 단순화. 자, 자음분 단순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쉬워요. 앞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오세요. 종성에는 하나의 소리만 온다고 했어요. 하나의 소리만 올 수 있는데 그 올 수 있는 소리가 아까는 7개의 대표음으로 난다고 했죠. 걔네들은 혹받침일 때의 얘기야. 즉 받침이 하나 있을 때의 얘기야. 근데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겹받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겹받침도 당연히 뭐예요? 받침이잖아요. 그러면 겹받침도 하나의 받침으로 변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의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겹받침이 혹받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음분 단순화라고 얘기를 꺼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닭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얘는 리얼 플러스 기역이에요. 그래서 겹받침이라고 얘기를 꺼냈죠. 근데 실제 소리를 내게 되면 어떻게 소리 나요? 닭이라고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사라져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나오는 리얼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탈락하고 이렇게 탈락하고 기역만 남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자음분 단순화라고 불러요. 자음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겹받침이라는 말이에요. 겹받침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게 두 개짜리가 하나게 되는 현상을 자음분 단순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 자음분 단순화는 규칙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규칙을 기억해야 돼요.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되게 혼란스럽게 많이 나오는데 규칙으로 공부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자, 1번 원칙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원칙. 겹받침들의 원칙은 자음분 단순화가 일어날 때 어디가 남느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어디가 남는다고 했죠? 앞자음이 남는다고 했죠. 원칙은 앞자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받침이 두 개짜리가 있을 때 소리를 내면 대부분 앞에 게 남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로 들어보도록 하죠.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없다라고 하는 걸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받침이 비읍 플러스 시옷이죠. 얘를 소리를 내게 되면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하고 비읍하고
그 다음에 따로 소리가 나겠죠. 없다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시옷이 일로 넘어가면서 탈락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앞에 있는 게 남습니다. 앞에 있는 게 남아요. 다른 것도 들어볼게요.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가장 많이 듣는 예니까 훌딱 이런 예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소리를 내게 되면 훌, 그 다음에 훌, 그 다음에 소리를 내게 되면 따,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뭔가가 탈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뒤에 있는 녀석이 넘어오면서 탈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런 걸 우리가 원칙, 제1원칙, 앞장이 남는 원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죠? 예외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자, 이 원칙 들어갑니다. 예외 원칙 들어가요. 이 예외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설명했어요. 3종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예외 무엇이냐? 요 세 녀석들 리얼 기업, 리얼 미음, 그 다음에 리얼 피읍. 요 녀석들은 뭐가 남는다라고 하면 뒷자음이 남는다라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뒷자음이 남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외우는 것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외우는 것부터 설명을 해줬죠. 전부 다 리을이 공통이죠. 리을이 공통이죠. 그러니까 리을을 여기 가운데다 두고 기역, 미음, 피읍으로 두고 외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인데 문장을 만들면 되죠. 거, 뭐, 리, 피로 외우면 된다고 설명했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뒤에가 나와요. 뒷자음이 남습니다.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요? 꽃기역, 꽃기역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리를 내면 달로 소리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리 내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받침이 기역으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소리 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리얼이 넘어오면서 탈락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뒷자음이 남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예를 들어서 리얼 미음 같은 경우는 닮다, 이렇게 누구누구를 닮았다 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그럼 소리를 내게 되면 받침에 누구를 닮다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리얼이 넘어오면서 탈락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예시도 교과서에 있는 예시로 들게 되면 뭐뭐를 읊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읊다, 리얼 피읍 설명했죠. 얘를 소리를 내게 되면 하고 따가 되는데 여기에는 피읍이 아니고 비읍으로 변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얘는 넘어올 때 탈락하게 되고요. 피읍이 비읍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다? 음절의 끝소리 기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기칙. 자, 이렇게 리얼 기업, 리얼 미음, 리얼 피읍이라고 하는 건 뒷장이 남는다라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었죠. B 케이스. B 케이스는 바로 뭐냐? 요 단어는 정말 특이합니다. 요 단어는 특이해요. 얘는 무조건 어떤 뒷자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래요. 원래 원칙이기 때문에 리얼 비읍은 리얼 기업, 리얼 미음, 리얼 피읍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얼이 남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하지만 이 단어는 특이하게 리얼 비읍 중에서 뒷자음, 비읍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소리를 내게 되면 어떻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밝다,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소리가 난다? 밝다.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리얼이 아닙니다. 뒷자음이 남습니다. 뒷자음이 비읍이 남아요. 그래서 밝다 이렇게 소리하죠. 그럼 다른 거 뭐 받고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 세 번째로 들어가는 예시는 뭐라고 설명했었죠? C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다고 했죠? 뭐요? 요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소리를 한번 내보면 똑같이 리얼 비읍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넓다 이렇게 소리가 나게 돼요. 넓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원칙이니까요. 리얼 비읍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넓다라고 하는 애를 활용을 시키면 활용이라고 하는 건 뒤에다가
어미를 결합하는 형태예요. 활용을 시키게 되면 얘가 뒷장이 남는 애들로 변합니다. 그 뒷장으로 남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 세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죠. 예외적으로 세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어떤 애들? 너, 너, 주, 너, 둥글. 요 세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죠. 얘네들은 앞에가 아니고 뒤에가 남게 됩니다. 특이하게 얘네들이 남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남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게 되면 너, 소리를 내게 되면 너, 쭉. 소리를 내게 되면 너, 둥글.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만 그래요. 요 세 가지 케이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데 우리 학교 교과서에는 실력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예외까지 끝났네요. 그러면 예외로 마무리가 되느냐? 그럴 리가요. 예외의 뭐가 있다고 설명했죠? 예외가 있다고 설명했죠. 3번. 예외는 예외가 있다고 설명했죠. 예외는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외의 예외니까 당연히 뭐가 남는 거겠어요? 앞자음이 남겠죠. 당연히 앞자음이 남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앞자음이 남는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예외의 예외는 딱 한 케이스예요. 단 하나의 케이스만이 그럽니다. 어떤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바로 이 리을 기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리을 기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리을 기억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어떤 케이스가 존재하느냐? 어떤 케이스가 존재하느냐? 예시를 먼저 만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도 중요해서 예시를 파란색으로 합니다. 자, 책을 읽을 거예요 라고 설명했죠? 리을 기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어떻게 나야겠어요? 예외니까 뒤에 자음이 남아야겠죠. 그래서 책을 읽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책을 읽다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읽다라고요. 그런데 얘가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케이스냐? 요런 케이스들 하고 뒤에 고 같은 애들이 결합하는 경우는 약간 달라집니다. 이때 말하는 고가 결합한다는 얘기는 뭐였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라고 했죠. 이런 경우는 리을 기억 중에 뭐가 남느냐? 앞에 게 남아요. 읽고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읽고라고요. 그래서 예외의 예외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쭉 당겨서 위에다가 쓸까요? 자, 용언, 어간, 말이라는 건 끝이라는 소리예요. 리얼 기억이 있어요. 거기 뒤에 플러스 무엇으로 시작하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게 되면 예외의 예외인 앞자음이 남는다. 앞자음이 남는다라고 하는 정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음근 단순화에 대한 모든 내용까지가 끝납니다.